메타버스 안에서 이 아바타로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찍는 거죠. 이 에펠탑을 뒤로 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멋지게 딱 하면서 사람들이 놀랄 거야 하고 보여줬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로 회사 이름을 바꾸기까지 한 마크 저커버그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의 자기 계정으로 이 메타버스 앞으로의 모습을 살짝 올렸는데, 아니 이름까지 바꿔놓고 메타버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메타의 생각, 기술적인 이유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커버그가 지난 8월 18일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호라이즌 월드, 메타에서 제시하는 메타버스 세상이죠. 이 플랫폼을 서비스를 개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포스팅할 때 마크 저커버그를 닮은 이 아바타 모습을 딱 보여줬거든요. 이게 바로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게 이미지 품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실제 그래픽이 이렇게나 구립니다. 뒤에 에펠탑도 보이고 바르셀로나 성 가족 성당 요것도 보이기도 하는데, 생각했던 이 메타버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중 포화를 막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올리려고 했던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 아바타로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찍는 거죠. 이 에펠탑을 뒤로 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멋지게 딱 하면서 사람들이 놀랄 거야 하고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막 뉴스까지 나왔어요. 큰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올리면서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이러한 의문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호라이즌 월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이 사진을 올렸을 때 이 댓글들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댓글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추려서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하이 마크 잘 지내나요? 나는 메타가 휴지 업데이트를 바란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순화된 댓글이고요.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올리자마자 너무 이 논란이 심해지다 보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한 개 더 올립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호라이즌 월드 모습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약간 포트나이트급의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전작이 워낙 구려서인지 이것도 야 이거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어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힘든 것처럼 보여지죠. 이 포스팅과 함께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라이즌과 아바타 그래픽 주요 업데이트는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될 거다. 자기가 처음에 올린 거 수준은 아닐 거다라는 건지, 아니면 원래는 이 정도까지 발전된다라는 건지 있는데요. 요게 기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인 이유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저희가 상상을 했던 메타버스 세상은 메타가 발표했던 그 영상, 그 모습 그대로였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이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수술도 할 수 있고 뭔가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도 있고 SNS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게 그래픽 측면에서 뭔가 실제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의 고퀄의 그래픽을 기대를 했는데 저런 막 이미지를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호라이즌 월드는 좀 더딘 게 아닌가, 이런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이 메타가 추구하는 방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전 안달공학 오리지널 영상 중에서 저렇게 게임 속 3D 손흥민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이름으로 해서 3D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영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든 게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메타버스 세상 속은 모두가 3D로 표현되어 있는 세상이죠. 실사와 비슷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용자의 체험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콘서트를 즐긴다던가 아니 게임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겠죠.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굉장히 빡세게 엄청나게 많이 프로세싱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입체적인 것을 볼 때 삼각형으로 다 쪼개가지고 이 쉐이딩 작업을 거치겁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점들은 어디에 위치할 것이며 얘네들의 질감은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이게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그래픽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메타버스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메타버스는 그야말로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과 그들이 하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구현이 돼야 하죠. 그러면은 한 명 한 명에 대한 모든 그래픽 정보들에 대한 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이거에 대한 프로세싱이 가능해야지만이 진정한 메타버스 세상이 될 것이거든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의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로블록스의 이미지거든요. 로블록스가 이제 이미 메타버스를 이미 다 구현해놨다 해서 주목받고 막 주가도 엄청 오르고 이렇게 주목받은 기업이잖아요. 이 뭐 로블록스라는 게임 자체도 보면은 상당히 이 3D 렌더링 자체가 저품질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워낙 고사양의 게임을 즐기다 보니 이 정도 갖고는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죠. 리얼리스틱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개선된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화질을 이루고 있고 차기 메타버스다 이런 말이 있지만 동시 접속 이용자 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하나하나 그래픽에 대한 렌더링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넘쳐날 텐데 이게 너무 많다 보면은 동시 접속에 대한 프로세싱이 느리게 될 거니까 리얼타임으로 이걸 반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 지연 시간, 레이턴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게이머 태그 VR이라는 유튜버가 실제로 호라이즌 월드를 플레이하면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실제로 봐도 상당히 좀 많이 구립니다. 이 영상 수준이 우리가 상상하던 메타버스 세상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저 총알 나오는 저 빔 같은 거 완전 진짜 거의 90년대 수준의 3D 그래픽. 우리 둠2라는 FPS 아시죠? 저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잔인한 FPS. 이 둠2 수준보다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나 그래픽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시 접속자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 레이턴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호라이즌 월드 홍보 영상만 보시더라도 지금 하체가 없어요. 캐릭터들이 하체가 없고 위에만 이렇게 막 뛰어다니잖아요. 요것도 뭔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표현하지 않고 트래픽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거든요. 여기서 메타의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이미 어마어마한 사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메타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 월간 액티브 사용자 수거든요. 페이스북 사용자 수. 지금 거의 30억 명에 달했습니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거의 30억 명이 넘는 수준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인데 스스로 메타라고 사명을 바꾸기까지 하면서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연 SNS 시대를 종결시켜 버리겠다 이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종결시켜 버리면 안 되죠. 이 광고 수입이 얼만데. 물론 최근에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 매출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메타는 이러고 싶은 겁니다. 현재 페이스북 이용자 수 이러한 사람들을 그대로 자신들의 호라이즌 월드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했을 때에 구동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실시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물론 그래픽적으로 우수하게 구현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동시 접속을 고려를 했을 때의 이 지연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은 좀 저품질로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통신 강국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통신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었고 이 통신망이 제대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든 PC로든 노트북으로든 굉장히 다양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인프라가 그렇게까지 구축이 되지 않은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이어서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레이턴시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웹페이지만 로딩을 하면 되잖아요. 이미지 좀 나오는 거, 동영상 나오는 거 로딩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해야 된다?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어떠한 하나의 시스템 내에 있는 사람들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들을 당연히 마련을 하게 될 거지만 그래도 동시 접속이 가능한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은 일단 그래픽 자체는 좀 낮춰놓고 이렇게 레이턴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향후 10년 내로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을 하는 이런 중장기적 비전을 가진 메타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실망이 있고 사람들의 공격들도 많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서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최근에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매출이 급감한 것도 있고 메타버스 시장이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작년만 해도 이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13조에 달하는 돈을 때려 넣었거든요. 리얼리티 랩스라고 이제 따로 이제 선행 연구 개발하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VR, AR 기기도 만들고 이 호라이즌 월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00억 달러라고 하면은 인텔이 제시한 이 파운드리 팹 하나 만드는 데에 거의 20조가 들거든요. 거기에 절반 이상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금액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트래픽 문제, 지연 시간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 국가별로 이 인프라 구축도 엑셀러레이팅을 해야 될 거고요. 국가별로 이러한 트래픽을 좀 유지해 주세요라고 어떤 이제 협의도 필요할 겁니다. 메타 혼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서핑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 생각보다 좀 별로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점차 발전되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VR 기기 자체에 대한 빠른 성장도 필요하지만 이 네트워크 트래픽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 크리티컬 하거든요. 수억 명이 접속을 하더라도 이게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나가야 되는 메타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호라이즌 월드가 점차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갈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속에서 여자친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를 보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린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